일론 머스크가 약 50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테슬라 CEO인데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그 자사 상품인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후 가상화폐 상승세 그야말로 뭐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갑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 결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상당히 이 컴퓨터를 많이 돌려야 되는데 이 컴퓨터 전기로 돌아가죠.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막대한 화석 연료가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지금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머스크가 된 그 이유가 정말 맞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살 때는 그 가상 특히 비트코인이 사실은 뭐 화석 연료를 갖다가 뭐 잡아먹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그 환경 오염의 어떤 주범이다 이런 어떤 비판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특히 뭐 지금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이산화탄소 발화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링 컴퍼니라고 있죠. 전기차를 뭐 지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전기차를 네. 고속으로 달리게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환경 오염의 주범이죠. 환경 오염이 진짜로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검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미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산 비트코인을 갖다 전부 팔았을 개연성도 있다. 이미 이제 충분한 수익을 얻었으니까 물론 뭐 음모론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결과는 이제 테슬라의 그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가령 뭐 저번에 10% 정도 팔았고 한 90% 네.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갖다가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하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치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기에는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부양시키기 위한, 억지로 부양시키기 위한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가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음모론도 있죠. 그런 어떤 음모론이 있는 거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도치코인이 아버지다 뭐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특히 뭐 도치코인을 갖다가 앞으로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결제 통화로 도입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쪽에 어떤 이런 어떤 가상화폐를 만드는 거는 특별한 어떤 굉장히 어떤 첨단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돈과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도치코인의 실제 소유자가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이런 음모론도 일부에서는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런 음모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계속 앞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자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음모론이라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 소유하기 이전에 페이팔이라는 또 미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떼돈을 벌었고 이후 테슬라를 만들고 또 스페이스X라는 방금 말씀하신 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라는 그 사업에도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혁신가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사기꾼인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적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시세 조정하는 주가 조작으로 범죄 행위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도 이거 증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중죄를 지고요. 사실 이런 증권 사기 혐의로 소송을 2번이나 당했어요. 2018년도 8월 달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 해놓고서 상장 폐지를 안 하고서 이제 갔는데 그때 굉장히 주가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2천만 불 정도의 벌금을 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머스크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나오는데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25% 갖고 있습니다. 24.5%를 갖고 있는데 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 네. 예. 근데 도치코인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10%가 전체 44%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팔아도 이거 쭉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4월 15일 날 한 사람이 628.1971개를 삽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슬슬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1971년 6월 28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머스크다, 뭐 이런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굉장히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번에도 지금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7시 6분에 더 이상 결제 안 하겠다 네. 이제 트위트를 납니다. 근데 9시 45분 뭐 2시간 조금 넘은 시간에 414조라는 시총에서의 그것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자들은 뭐 진짜 가슴을 칠 일입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집단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러면 미국의 SEC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분명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굉장히 지금 뭐 많이들 지금 관심이 있고 투자자의 대상인데 일론 머스크는 뭐 혁신과 사기꾼을 떠나서 이런 디지털 화폐를 진짜 디지털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각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자,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트위터를 한 200여 건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31건이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우리가 확증적인 건 없지만 분명히 자기가 어떤 시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많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득도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머스크와 관련해 하나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장난같이 만들어낸 코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띄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하기 바로 하루 전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도지코인을 좀 싸고 도는 듯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문님? 여론조사 결과는 77%가 찬성을 했죠.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진짜 장난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도가 넘어 있고, 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도치코인을 지금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치코인 이거 근데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유치원의 여교사가 자기 시바견을 밈으로 올린 것을 따서 했는데 영어 문법이 굉장히 많이 틀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독이라고 안 쓰고 뒤에 이를 붙여서 도지, 그렇게 쓰는 이게 유래거든요. 거기다가 시바견이잖아요. 그 개 견종이. 근데 시배 SHIBA가 맞는데 뒤에를 E로 고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조금 인종차별적인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도치코인은 굉장히 유동성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소유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도치코인이 갖고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좀 투자를 하십니다만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출구 전략을 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 고문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지코인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에둘러서 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미국 당국에서도 지금 이 머스크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금융당국의 대응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법 제도에 지금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장지수 펀드에 포함을 시켰고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평론가님. 사람들이 그게 아무리 무형의 것이든 가치 없는 것이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뭐 암호화폐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펀더멘탈 자체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밖에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법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이 좀 후행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법과 제도의 어떤 정비가 먼저가 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거래소를 갖다가 이제 확실히 어떤 법률적인 틀 안에 집어넣어서 거래소를 갖다가 어떤 기준, 자산 규모, 자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따져서 그래서 이제 거래소부터 일종의 어떻게 보게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각종 가상화폐에 대한 공시라든지 아니면 상장 기준이라든지 그게 과연 기술적 가치가 있는지 등등을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혀 손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준비는 하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선진국들의 이제 어떤 경우들 갖다가 설설 보아가면서 사실은 법이라든지 제도들이 차례차례로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가운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위험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주변에 성공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죠. 얼마 넣었는데 뭐 몇 배로 불어났다. 이런 얘기 보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이제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세대에서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께 좀 충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사실 저는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사실 이게 투자 시장이라기 보기보다는 투기 시장에 가까운 거고요.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해서 투기 시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도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라. 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등등등 몇 개의 어떤 기술적인 가치 아니면 다른 가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을 해라. 5월, 9월 되면은 현재 한 뭐 200개 정도가 난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남을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세 개 정도 남으면 많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질 거래소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래소들이 지금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 돈을 갖다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장담 자체를 거의 못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 80% 정도는 전부 다 돈을 못 받을 거예요. 따라서 굳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거래소를 일단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들이 있으니까 그쪽 거래소들을 갖다가 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가령 뭐 ETF로 상장이 되는 어떤 암호화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화폐들 위주로 그런 암호화폐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위험성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워낙에 이 부분의 전문가시라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 고모님 가상화폐 네.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투자 가치라는 게 이제 뭐 등락률로 따진다면 분명히 있는 걸로 존재를 네.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짧게 뭐 길게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짧게는 올해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호재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상장이 됐고요. ETF로 나갔고요. 뭐 선물로 들어간 건 잘 아시고 그런데 지금 호재가 전혀 없어진 자산군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모멘텀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댓글 뭐 하나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굉장히 불안전한 시장이 지금 돼 있고요. 특히 근데 이 가상화폐는 경쟁자가 드디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지난달 4월 달부터 중국에서 28개 성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뭐 가상화폐를 낸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내년도 중국에서는 북경 올림픽 때 진짜 국제적인 거래의 어떤 이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기대는 됩니다만은 이 가상화폐 부분들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증시에서 또 증시가 아니라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은 전혀 없고요. 하나 남은 거는 딱 하나는 아까 윤석열 평론가도 지적했지만 이더리움이 7월 달에 런던 하드포크랍니다. 이제 하드포크는 건 이제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지난 베를린 하드포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소재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 잘 짜셔야 될 부분이 이 암호화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출구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빠져나올지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 부분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